50%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해가 대립하는데 하물며 배우자 사이의 다툼은 얼마나 격렬하겠는가. 이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50%씩 공동 투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성행위, 교미, 구애 행동 등은 본질적으로 협력적 행위이며 종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먼저 암수의 개념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 보자. 수컷은 무엇이며 암컷은 무엇인가? 포유류는 페니스가 있지만 개구리는 페니스가 없다. 곰팡이와 같은 몇몇 원시생물도 유성생식을 하지만 암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암수 구별이 안 되는 개체를 성적으로 동형 배우자적 합이라 한다. 동형 배우자가 융합하는 경우의 둘의 투자량은 유전자는 물론 양분의 양도 같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의 경우에는 양분의 양에서 난자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 수컷은 매일 수백만 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 수컷의 암컷 착취는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동형 배우자 상태에서 성의 비대칭성으로의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진화의 성 전략은 두 갈래였을 것이다. 즉 정직한 전략과 소투자 착취 전략이다. 모든 생식세포가 쉽게 융합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다가 우연히 조금 큰 생식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이들은 다량의 양분으로 자신의 배, 새끼 성장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었다. 이때 작은 생식세포를 만든 개체는 큰 생식세포 개체와 융합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작은 생식세포는 더 작고 활발히 움직여 더 많은 배우자와 만나 더 많은 자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정직한 전략의 배우자는 착취하는 배우자의 투자량 축소를 메우기 위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그리고 착취하는 배우자가 늘 찾아다니므로 운동성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동물의 경우 수컷 하나가 암컷 100마리 정도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자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면 수컷은 사라져도 상관없는 존재이고 암컷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바다코끼리 연구를 보면 교미의 88%가 겨우 4%의 수컷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독신 수컷들은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왕성하게 먹어치운다. 이것은 집단 선택론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사례이다. 그럼에도 암수의 성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기적 유전자론으로 설명해보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성이 결정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포유류의 성 결정 염색체는 정자에게 있다. 수컷이 만드는 정자의 반은 딸, 반은 아들이다. 둘 다 외양은 같지만 염색체 하나가 다를 뿐이다. 개체가 자식의 암수를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전자는 한쪽 성별의 자식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유전자가 유전자 풀에서 균등 성비를 선호하는 대립 유전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까? 바다코끼리에서 거의 딸만 낳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 개체군의 성비는 암컷이 많아지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낳은 소수의 부모는 엄청난 유전적 이익을 누리게 되어 아들 낳는 유전자가 증가할 것이다. 결국 성비가 불균등해지는 순간 시계추처럼 압력은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은 아들, 딸을 같은 수로 낳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들, 딸의 수에 대해서만 따졌다. 하지만 좀 더 은밀하게 말하면 양육 투자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보통 아들과 딸에 대한 투자량은 거의 같다. 따라서 성비도 1대1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전자 효과 중에는 한쪽의 성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를 한성 유전자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컷에서만 나타나는 페니스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암수 한 쌍이 짝짓기를 마치면 양육 부담에 대해서도 이해가 엇갈린다. 누구든 자식에 대한 투자량이 적을수록 그만큼 자식의 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난자를 제공하는 암컷의 투자량이 처음부터 수컷보다 많다. 자식을 잃는 경우 손실은 암컷이 클 수밖에 없다. 암컷은 착취당하는 성인데 그 근본적인 진화적 근거는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 수컷은 자식 투자를 줄이고 더 많은 자식을 만들라는 진화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암컷과 새끼를 버리는 것이 수컷에게 유리한 경우는 암컷이 단독으로 양육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다. 버려진 암컷에 대해 고찰해보자. 어미로서 최선책은 다른 수컷을 속여서 자식을 친자로 여겨 입양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자연선택은 암컷을 취한 직후 의붓자식은 모두 죽여버리는 수컷을 선호한다. 사자에서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또 다른 현상은 다른 수컷의 분비물질을 암컷이 맡기만 해도 유산을 하는 정도 있다. 이를 브루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쥐에게서 볼 수 있다. 버림받은 암컷이 막 수태한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유산시키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자식이 충분히 컸다면 혼자서 자식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암컷이 착취를 줄이기 위해 선수치는 방법은 무엇일까? 교미 전에 암컷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오랫동안 접촉을 거부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성과 인내심을 인정받은 수컷과 교미하는 것이다. 이는 수컷이 속아서 다른 수컷의 자식을 양육하게 되는 위험도 막을 수 있다. 이런 구애의식에서 수컷은 집을 마련하거나
암컷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등의 혼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혼전 투자를 한다고 하여 교미 후 수컷이 암컷을 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 완벽한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암컷 대부분이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암컷을 버린 수컷이라도 쉽게 허락하는 다른 암컷이 있다면 수컷은 암컷을 버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암수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 ESS는 무엇일까? 암컷을 조신형과 경솔형으로 나누고 수컷은 성실형과 바람둥이 형으로 나누자. 자식이 무사히 컸을 때 부모가 얻는 유전적 이득을 각각 15점, 자식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20점, 후의 비용을 3점으로 매겨서 암컷과 수컷을 유형별로 조합하여 보면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은 조신형 암컷과 성실형 수컷의 조합일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수컷에는 성실하거나 바람둥이 유형만 있는 것처럼 설명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개체가 배우자 착취를 위해 조금씩은 기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수컷이 더 많다. 상당히 이타적인 수컷이라도 암컷보다 덜 이타적이며 도피 경향은 더 강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새와 포유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에 수컷이 자식 돌보는데 더 헌신적인 동물도 있다. 어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류는 수컷이 암컷의 체내에 정자를 주입하지 않는다. 암컷이 수중에서 난자를 방출하면 뒤이어 수컷이 정자를 뿌려 수정하기 때문이다. 암컷의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은 남성다운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암컷이 수컷의 원조를 포기하는 대신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어떤 수컷이 최고인가는 대다수 암컷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장수, 왕성한 생식력, 강한 근육, 긴 다리, 성적 매력, 지위 등의 좋은 유전자로 꼽히는 특징들이다. 다음은 널리 관찰되는 수컷과 암컷의 다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수컷은 암컷보다 성적으로 매력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둘째,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암컷은 수컷보다 신중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컷이 오랫동안 성실함을 보일 때까지 교미를 미루는 암컷의 태도는 인간에게도 친숙하다. 인간 사회는 대부분 일부일처제를 취한다. 그러나 난원제 사회도 있고 하렘제의 사회도 있다. 인간 사회의 이런 다양성은 유전자보다는 문화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대체로 남성에게는 난원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는 일부일처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향이 우세할 것인가는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동물과 달리 인간 사회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하며 신문과 잡지도 이를 부추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달리 인간은 남성이 실제로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성이 된 것일까?